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집쟁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집쟁이님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집투더 쟁이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토목 기사님에 이제 전해드린 이야기인데 직업괴담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근무처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아니, 집쟁이님 덕분에 토목 쪽의 괴담은 다 듣는 것 같아. 좋아요. 이거 원래 듣기 힘든 괴담 중에 하나거든요, 이쪽이.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저희 현장은 아니고 토목 기사 또 기사, 기술사 이렇게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을 기사님, 기술사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전국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어떠한 일이든 가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 계셨어요. 본인 자체는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작업자들이랑 같이 장갑을 끼고 땀도 같이 흘리고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분인데 전남 영광에 한 7년에서 8년 정도 됐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토목 현장을 이제 계약하고서 모든 정비를 끝내고 현장에 도착을 하셨는데 컨테이너 숙소를 준비를 하고서 이것저것 현장 공사 시작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던 중에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옷은 허름하고 또 얼굴이랑 팔은 무엇에 긁혔는지도 모를 상처들로 가득했대요. 긁혔다는 게 딱 찢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긁혀서 피가 보이는? 그리고 또 몸 전체 옷에는 막 도깨비 풀 같은 산속 해집고 다니다 보면 묻는 따가운 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잔뜩 묻어 있더래요. 근데 그런 이상한 사람이 그 사장님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얼굴 마주쳤으니까 서로 그랬겠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뭐지? 이러고 있는 도중에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정확하니 딱 보이니까 사장님이 말을 걸었대요. 괜찮으세요? 아니, 어디서 다치신 건지 사고라도 나신 건지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음흉하게 미소를 딱 짓고 살짝 웃더니 초면에 너 몸이 아주 약하네. 그치? 약해. 넌 약해. 내가 딱 보면 보여.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초면인데 반말로 좀 기분 나쁜 말을 하니까 기분은 나쁘죠, 당연히. 근데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순조롭게 공사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주변 동네 사람들이랑 어르신들이랑 또 친해져야 되고 그래야 민원 없이 가니까 사장님이 이제 기분은 나빴지만 맞습니다. 제가 허우대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전부 망가져서 몸이 진짜 안 좋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맞은편에 그 이상한 아저씨가 내가 너 싹 낫게 해줄 수 있어. 그럼 넌 나한테 뭘 해다 줄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면서 또 사람이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음흉하게 또 미소를 짓더래요. 사장님이 일단 시간도 어둑어둑해져 가고 그러니 내일 날 밝아서 놀러 한번 오세요. 제가 간식이랑 사다 두겠습니다. 와서 좀 이야기도 다시 하시고 내일 뵙죠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렇게 이제 그 아저씨를 돌려보내고 그 이상한 아저씨는 가는 내내 끝까지 얼굴 마주치고 있을 때 이상한 미소를 계속 짓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이상한 데는 사라졌는데 다음날 이제 첫 삽질이 시작이 됐어요. 토목 공사가 시작됐고 첫 시작이 문제 사고 없이 순탄하게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 어제 봤던 이상한 차림새 그리고 온몸이 막 긁히고 도깨비 풀 같은 거 묻고 그 상태로 다시 그 아저씨가 찾아왔대요. 근데 어제는 포대기라 그러나? 그 옛날에 보면 책가방 말고 막 헝겊 같은데 막 책가방처럼 이렇게 보따리 싸서 다니잖아요. 어제는 무슨 축 늘어진 그런 보따리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검정 전기 테이프로 뭔가 칭칭 둘러서 붙여놓은 기다란 뭔가 이렇게 품에 껴안고 오더래요. 그래서 사장님이 속으로
진짜 오라 했다고 오는 사람이 다 있네. 눈치도 없나. 아이고 진짜. 이러면서 아저씨 오셨어요. 간식이랑 이런 거 좀 사다 놨는데 어서 좀 드셔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저씨가 또 이상한 미소를 쓱 짓더니 너 이게 뭔 줄 알고나 지금 웃고 있냐? 아휴 참나. 내가 네 같은 놈들 딱 싫어하는데 너는 특별히 내가 딱 봐도 보여. 몸속이 다 병신이니까 내가 너 한번 살려줄게. 내 말 잘 들어. 테이프 뜯지도 말고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궁금해하지도 말고 하루에 꼭 소주잔으로 3컵씩 마셔라 하고서 본인이 서 있던 그 자리에 그걸 놓고 거리가 좀 있었나 봐요. 오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앞에까지 오지도 않고 본인이 멈춰선 자리에 그걸 놓고 가버리더래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찰랑찰랑거려 안에서. 이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왜 뜯지 말라고 그러지? 왜 테이프를 붙여놨지? 해서 살짝 뜯어보니까 유리로 만들어진 담금주 병 있죠. 그 담금주 병을 전부 다 전기 테이프를 감아놨는데 어떤 술을 담았는지 또 모를 정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로 담금주 병이 다 차 있더래요. 근데 이걸 처음 본 사람이 가져다 준 걸 냉큼 먹기도 위험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분께서 위암으로 좀 고생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또 언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 이래도 저래도 세월 지나면 죽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희망이라도 가져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거를 이제 집으로 가져가셨대요. 숙소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랑 술 한잔 다 하고 식사 마치고 직원들이 다 가고 나서 문득 자기가 현관 앞에 놔뒀던 그 담금주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 마셔보자 하고서 뚜껑을 땄는데 냄새가 정말 뭔가 고인 썩은 물 냄새에 색도 너무 탁했고 뚜껑을 개폐하자마자 냄새가 진짜 지독하게 온 집에 숙소에 퍼지더래요. 근데 그래 뭐 담금주가 별거 있겠어. 몸에 쓴 약이 정말 약이라고 꼭 참고 마셨대요. 처음에 마셨을 때는 너무 역하고 냄새도 냄새고 뭔가 입에 계속 끼더래요. 막 잇몸이랑 이빨에 뭔가 이물감까지 느껴지고. 오. 근데 그래도 참고 마셔보자. 약이다. 어차피 담금주가 뭐 공식적으로 뭐 식약처 허락받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루에 3번을 마셔라 했으니 연거푸 2잔을 더 마셔버려야겠다. 그러고 자자 하고 또 마셨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뭔가 좀 플라시보 효과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몸이 좀 가벼워지더래요. 막 팔 결렸던 막 근육통 이런 것도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좋은 약인가 보구나. 그래서 첫째 날 마셨고 둘째 날까지 마셨는데 이제 꼭 마시고 나면은 이물감이랑 지독한 냄새 때문에 좀 속이 울렁거렸대요. 속이 울렁거렸는데 3일째부터는 본인도 모르게 점점 그 담금주가 술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이게 마시면 마실수록 냄새도 안 나고 너무 달달해지더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3번만 마셔라 했던 거를 다 마셔버린 거예요. 1달 넘게 마실 양을. 너무 맛있어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동안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고 보니까 그 아저씨가 현장에 안 오네? 왜 안 오지? 고맙다 인사도 해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본가로 잠깐 올라가신 거예요. 쉬는 날. 토목이라는 게 매일같이 하기도 하지만 한 번 쉴 때는 좀 텀이 긴 편도 있어요. 근데 하필 그 긴 텀에 집으로 쉬러 가셨고 오랜만에 본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거기 현장 상황도 이야기하고 근데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안색이 좀 좋아졌네.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기분이 좋죠. 나 약도 잘 먹고 건강해졌다.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깨끗하게 나와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딸이 아빠 왜 근데 손톱 발톱을 안 자르고 길어? 엄청 길다. 지금 밤이니까 내일 꼭 잘라요. 밤에 손톱 자르는 거 아니래. 이렇게 딸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푹 보니까 정말 손톱 발톱이 잘라야 될 시기를
이미 넘은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존에 조금 길었던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손톱이 오. 길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현장 특성상 손 불편하거든요. 장갑 끼고 하면 바로 알아요. 그리고 손톱이 너무 길면은 끝에 힘도 잘 안 들어가서 기르진 못하는데 무슨 동물처럼 길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이제 손톱을 막 살펴보다 보니까 손톱 밑에 붙어있는 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생긴지도 모를 긁힌 상처들이 엄청 많더래요. 열 손가락에 다. 그리고 발은 맨발로 집안에서 생활하는데 발이 어디서 이렇게 까졌지?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게 좀 상처들이 생겨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저녁에 밖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겨울에 소미불 속에서 막 사람이 아둥바둥 치는 쑥쑥쑥 막 이런 소리가. 첫날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두 번째 날 딸이랑 아내분이 같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좀 그 소리가 과하게 들려서 딸이 거실에 나가보니까 아빠가 하고 있는 행동이 마치 진흙 같은 곳에 몸을 비비고 있는 그 진흙에서 몸 비비는 동물처럼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빠가 바닥에 몸을 막 비비더래요. 물론 그 날도 술을 좀 마셔서 아빠가 좀 이상한 술버릇이 생겼나? 사람이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기절하고 격려를 하는 게 아니어서 말리질 않았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딸이 아빠 잘 잤어? 새벽에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나 잠만 잘 잤는데 왜?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봤대요. 아빠가 되려. 그래서 딸이랑 엄마가 좀 뭔가 이상한 눈치가 좀 서로 교환을 했대요. 서로. 그래서 말을 안 했는데 세 번째 날은 그 이불 속에서 비비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더래요. 아빠가. 거실에서. 그래가지고 딸은 이제 아빠의 모습을 보고서 겁을 먹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잤는데 또 엄마랑 그 소리를 들어서 거실로 살짝 나와봤어요. 아빠가 집안 온 곳곳을 네 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숙여가지고. 그러면서 꼭 고양이들이 긁잖아요. 나무 타는 신용을 한 것처럼. 그렇게 온 집안의 벽을 군데군데 가면서 다 긁더래요. 아빠가. 근데 눈이 하얗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딸이 너무 겁이 난 거. 달려가가지고 아빠 팔을 잡으면서 아빠 갑자기 왜 밤마다 얘 이러냐고 왜 그래? 왜 사람 무섭게 만드냐고 눈도 좀 제대로 뜨고 좀 이런 것 좀 그만해 아빠 왜 그러면서 울면서 소리를 쳤는데 아빠가 딱 행동을 멈추더니 딸을 딱 보더래요. 딱 보고 한 몇 초 흘렀을까 고양이 소리를 내면서 막 딸 얼굴부터 목 팔다리 할 것 없이 정말 손톱으로 다 긁어버렸죠. 손톱을 안 자른 거예요. 얼굴, 목, 팔, 다리 할 것 없이 다 긁으니까 애가 이제 이것저것이 심하게 긁힌 데도 있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긁어파니까 그 난리가 갑자기 생겨서 엄마가 이제 간 거예요. 아내가. 당신 왜 이러냐고 애한테 왜 그러냐고 하면서 소리 질렀는데 갑자기 엄마 팔을 딱 잡고 엄마 팔을 엄청 물어버리더래요. 아빠가. 그 와중에 이제 엄마가 아빠를 세게 밀쳐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넘어지셨는데 넘어지더니 네 발로 다시 어딘가에서 뭐 기죽은 동물처럼 숨는 신용을 하더니 식탁 밑에 보면 의자에 놓으면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밑으로 가더니 자세를 딱 웅크리면서 그대로 갑자기 또 자더래요. 또 이제 그날 아내랑 딸은 잠을 못 자고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가 식탁 밑에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웃더래요.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아유, 내가 이상한 잠꼬대라도 생겼나? 나 여기 자고 있는데 당신들 왜 안 말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내분이 울면서 딸 핥혀가지고 딸 다친 거랑 자기 팔 물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의 이야기를 이제 다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그리고 손톱은 왜 안 자르고 있는데 손 봐봐. 그러니까 손톱에 이제 딸 긁으면서 막 피 같은 거랑 이렇게 다 껴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본인도 너무 놀란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자르려고 그랬는데 그 생각조차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친 딸이랑 아내부터 병원을 데려가고 가족끼리 이제 낮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거는 병원을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병원을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 귀신과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찾다가 수소문 끝에 이런 경우는 뭔가 잡신 뭐 이런 게 껴서 그럴 수도 있다. 무당을 한번 찾아가 봐라. 꼭 사람이 병에 걸려서 아픈 것만은 아니다. 하고 지인이 말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일단 속는 셈 치고 쥐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어요. 갔는데 무당이 딱 보더니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그 사장님한테 욕을 하면서 너 이놈 새끼, 너 뭐 처마셨어? 너 뭐 처마셨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 뭘 마셨다는 거예요? 제가 느닷없이 그러니까 너 마신 거 가져와봐. 그게 뭔지를 알아서 그걸 왜 처먹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특별하게 먹은 게 여기 와서 없고 현장에서 먹었던 술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한 걸 어떻게 상황이 돼서 마시게 되었다. 처음에는 되게 역하고 그랬고 빨래도 먹기고 그랬는데 점점 맛있어서 내가 그걸 다 먹어버렸다. 부당이 그러더래요. 너 그 병 가지고 와봐라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전라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이틀 만에 다시 가셨대요. 부당이 들어오는 사장님 보자마자 병을 딱 뺐더니 재수없는 걸 갖고 왔다고 하면서 병을 바닥에 딱 콱 내리쳐버리더래요. 근데 그 병이 깨졌는데 병 안에서 나온 게 이게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가늠이 안 가고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막 털, 그리고 뭐 힘주먹 비슷한 거 아무튼 괴이한 막 이상한 것들이 다 있고 그렇게 깨니까 악취가 엄청 심하게 나더래요. 담금 중에는 물론 종류마다 다른데 거름망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거름망 사이로 나오는 털 조금씩 먹은 거지 정말 병 안에 있는 거는 처음 본 거예요. 사장님도. 그러면서 무당이 야 이거 누가 너 한번 이제 못 해봐라 해서 준 것 같은데 그 사람 다시 만나거든 피해라. 그리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너 이거 고양이야. 야 멀쩡한 사람이 그냥 박제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술 담갔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고. 너 오는 동안 내가 야옹야옹야옹 소리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다고. 얘네들이 뭐 네가 미워서 있는 건 아닌데 니한테 지금 붙어있다. 내가 얘네들은 다 어떻게 떼볼 테니 너 돌아가거든 절대로 아는 척도 하지 말고 찾으려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부적을 쓰더니 술은 아닌데 무슨 물에다가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굿을 하는 동안 연거푸 계속 마셔라고. 속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굿이 시작이 됐고 그분이 이제 막 총을 막 이렇게 흔드니까 아빠가 막 몸을 부르르 떨더니 새벽에 본 것처럼 눈이 확 뒤집어지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네 발로 기어서 물을 할짝할짝 이렇게 고양이 먹는 식으로 물을 할짝할짝 이렇게 마시더래요. 일반 사람이면 그 물 1분이면 다 마시는데 1분 안에 마실 수 있는 물 양을 1시간 동안 할짝거렸대요. 그러더니 물을 다 마시고 쭉 화를 피고 굿이 끝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어느 거든 동물을 잡아서 술을 만든 거는 죽었을 때 만든 게 아니다. 살았을 때 만드는 거고 특히 뱀, 고양이 그리고 산에 있는 동물들은 누가 준다 그래도 먹지 말고 피해라. 누누이 말하지만 너 그 사람 찾지 마. 이제 집에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안 하고 손톱 다 깎고 정상적으로 되고 집에서 좀 이제 안정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손이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을 가보자 이거는. 그 병원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래요. 뭐 썩은 거 드셨어요? 싹 다 탈이 났다고. 근데 약을 처방을 해주고서 다시 현장을 복귀해야 될 날이 와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현장을 도착해서 다시 이제 작업들 정비를 하시고 그날 이제 복귀를 하고 얼마 후에 퇴근길에 토목팀이 철수 준비를 하고 이제 퇴근 중에 차 타고 내려가는데 우연히 그 아저씨가 보이더래요. 고민을 하셨대. 이걸 말을 걸어서 욕을 해 말어 하다가 저 사람 때문에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절대 그냥 못 지나가겠더래요. 지나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조금은 겁이 나니까 서행을 하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엄청 욕을 하셨대요. 별의별 욕을 했는데 욕을 하는 도중에 아저씨가 눈을 딱 맞추더니 환하게 웃더래요. 환하게 웃으면서 살아서 만났네. 그러고 나서부터 그 아저씨가 토목공사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절대 그 이후로 그 어느 누가 몸에 좋다는 걸 가져오더라도 병원에서 처방받고 약국에서 조제받는 약이 아닌 이상은 절대 당금 주고 먹은 일절 입이 이제 안 된다고 와.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문득 저렇게 왔냐면 추측성인데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터가 좋다는 그 산을 공사팀이 와가지고 뭉개버리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와서 불 질러버리고 헐. 공사 못하게끔 차 다 막아버리고 길바닥에 눕고 포크레인 앞에 누워서 밟고 가. 정말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하다 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나쁜 쪽으로 사람을 해를 끼칠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양이 귀신에게 좀 씌인 그런 느낌이겠네요 이게. 그치, 고양이가 나쁜 걸로 이제 사람을 핥히고 그러진 않아요. 당연히 사람이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핥히고 문 건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사람을 좀 잘못되게 하려고 뭔가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술을 만드는 게 그냥 생 고양이를 이렇게 물론 정말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들어가지도 못한 거 그거를 술로 만들었다면은 분명히 뭔가 했겠죠. 이건 저주다. 저주예요 이런 건. 진짜 어떻게 한번 대보라고 그렇게 한 것 같긴 하네요 그 사람이. 그렇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내용물을 보지 못하게 다 감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듣고 근데 그거 왜 마셔요? 그럼 왜 마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잖아요. 심각한 암에 걸리면 강아지 구충제도 먹는다고.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사람은 들판에 잡초라도 뜯어먹으라면 뜯어먹는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죽을 만큼 아프면 병원을 간다고. 절대 이제 민간에서 만든 약은 안 먹는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다 이 생각으로 하셨던 거네. 네, 그쵸. 아이고. 근데 너무 기괴하고 저도 그 내용물이 도대체 뭐였을까 이게 궁금했는데 결국에는 나오네요. 이게 뭐였는지.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집쟁이님께서 이런 식으로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사람들이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낫으로 맞아봤어요, 등을. 오? 낫으로? 네, 낫으로. 찍혔다고요 등을? 네. 그건 살인미수지. 이게 저희가 정당하게 구입한 땅을 샀는데 그 부지 안에 묘지가 하나 껴있어요. 예. 근데 늙은 노부가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묘지를 매입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자리에 모셔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저희는 그 부분을 빼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 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그 노부께서는 산소를 정상적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물들이 다 서버려서. 그래서 이제 낫을 들고 쫓아오셨는데 왜 그러시냐 하다가 비켜 하면서 확 쳤는데 이게 등에 탁. 근데 그런 건 뭐 어떻게 신고도 못해요. 왜냐면은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한두 번 왔을 때 저희가 돈을 좀 쥐어드려요. 그렇게 함에도 돈을 안 받고 도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절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 저희도 피해요. 그럼 막 협박을 해. 너 내가 죽여버리고 난 깜빵 가면 된다. 정말 많아요. 근데 신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다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확 베인 게 아니라 툭 찍혀가지고 심하게는 아니고 파상풍 주사 맞고. 그치. 왜냐면 낫이 좀 녹슬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예. 와, 이런 것도 좀 여러 가지 사례들 모으면 이거 현실 공포 될 것 같은데?
그거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공사를 정식적으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 진행하는데 거기 왜 들어왔냐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때로는 뭐 불법적으로 그 땅을 점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다가가다 보니 그 사람들은 싫은 거죠, 이제. 오늘 집쟁이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신 게 너무 기괴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정말 많네요. 예, 진짜. 그러게요. 오늘 집쟁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기묘하면서 기괴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소름 끼치는 그 담금주. 내용물을 절대 못 보게 검은색 전기 테이프로 다 감아버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절대 보지 말고 소주잔으로 3잔씩 마셔라. 그 이후에 이상 행동들을 계속 보였던 한 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이게 원래 남이 주는 걸 함부로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건 맞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나 어차피 암이고 뭔가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던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았었네요. 여러분들 확실한 거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